도대체 왜 다시 사무실을 차린다는 거야? 실패한 기억이 아직도 그렇게 아프지 않은 거야? 이 질문 하나가 모두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는데요. 지역은 파혼 이후 길게 숨어 지내면서 세상과 거리를 두었었어요. 하지만 카페에 다시 발을 들이면서 뭔가 달라졌다고 해야 할까요? 예전처럼 망설이던 모습이 아니라 이번에는 무엇이든 제대로 붙잡아야 한다는 결심이 엿보였거든요. 그런데 그 결심이 곧바로 새로운 사무실을 얻어서 재창업을 하겠다는 선언으로 이어지자 곁에 있던 지은호, 성재, 정보와 모두의 마음이 복잡해졌던 겁니다. 지은호는 속으로는 지역의 변화가 반가우면서도 겉으로는 차갑게 굴었어요. 사업이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야. 몇 달 준비해서 되는 일이 아니잖아. 이렇게 말하면서 지역의 열정을 끊어내려 했는데요. 사실 지은호의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지역이 무너지는 걸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는 걱정이 훨씬 컸던 거죠. 하지만 그런 속내를 들키고 싶지 않으니 일부러 비아냥처럼 말해버린 거예요. 성재는 또 달랐습니다. 그는 늘 자신이 지역과 같은 선상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지역이 다시 앞서가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래서 지역의 재창업 선언이 은근히 못마땅했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응원하는 척했죠. 좋지? 다시 시작해. 이 말에는 단순한 협력 이상의 의미가 숨어 있었어요. 성재는 자본을 무기로 지역을 다시 자신에게 묶어두려 했던 겁니다. 정보화는 이 모든 상황을 곁에서 지켜보며 미묘한 표정을 지었는데요. 누구보다 현실적인 성격의 그녀는 재창업이라는 단어 속에 불안과 기대를 동시에 읽었어요. 그녀는 예전에도 여러 번 팀이 흔들릴 때마다 중재자 역할을 했는데 이번에도 역시 중심을 잡아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심리적 클라이맥스는 바로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지역이 조용히 입을 열었죠. 나 사실 이 기회에 놓치면 두 번 다시 못 일어날 것 같아. 지금이 아니면 나는 그냥 끝이야. 이 말은 모두의 가슴을 흔들었습니다. 단순히 사업 아이디어가 아니라 지역의 인생이 걸린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었기 때문이죠. 지은호는 순간 말을 잃었고 성재는 웃어넘기려 했지만 웃음이 어색하게 걸렸습니다. 정보화만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럼 진짜 이번엔 각자 책임지고 해보자. 조건 없이. 이렇게 답했는데요. 하지만 그렇게 쉽게 흘러가진 않았습니다. 투자 문제에서 갈등이 다시 불거졌거든요. 성재는 계속해서 돈은 내가 된다라는 말을 강조했고 지역은 내 인생인데 내 방식대로 해보고 싶다고 고집했어요. 지은호는 중간에서 양쪽을 바라보다 결국 폭발했죠. 둘 다 좀 적당히 해. 지역! 내가 의지가 있다면 성재 돈에 휘둘리지 말고 내 힘으로 해. 그리고 성재! 내가 진짜 친구라면 조건 없이 믿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이 말에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두 번째 심리적 클라이맥스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졌습니다. 정보화가 조용히 꺼낸 말이었어요. 혹시 알아? 순간 네 사람 모두가 눈을 피했습니다. 그 말이 너무 정확했기 때문이에요. 이후에도 작은 충돌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재창업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 과정에서 사업 아이템, 사무실 위치, 팀원 구성까지 의견이 갈렸거든요. 지역은 빠른 실행을 원했지만 지은호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성재는 자본 우위를 강조했고 정보화는 현실적인 실행 가능성을 따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또다시 상처 주는 말들이 오갔어요. 너 그때도 그렇게 무모하다가 망했잖아. 내가 무책임하게 사라져서 우리가 다 뒤집었었지. 이런 말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면서 지난 과거의 상처가 다시 터져나왔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클라이맥스는 바로 이 갈등 속에서 반전처럼 나타났습니다. 지역이 자신도 모르게 고백을 한 겁니다. 나 사실 이번에도 실패하면 그냥 다 정리하려 했어. 다시는 아무것도 안 할 거라고 결심했어. 근데 이상하게 이번엔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 나 혼자가 아니라 너희랑 같이니까. 이 고백은 지은호의 마음을 크게 흔들었어요. 평소에 절대 드러내지 않던 감정이 그 순간 표정으로 드러났던 거죠. 그녀는 차갑게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나까지 걱정하게 만들지 마. 성재 역시 말없이 담배를 꺼내다 멈췄고 정보화는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마지막 장면은 다시 희망과 긴장감이 섞인 분위기에서 마무리됩니다. 네 사람은 결국 새로운 사무실을 구하기로 합의했는데요. 그러나 합의 뒤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성재가 진짜로 조건 없는 투자를 할 수 있을지, 지은호가 끝내 마음을 드러낼지, 정보화가 이 복잡한 균형을 끝까지 지켜낼지, 그리고 지역이 말한 이번엔 다르다는 다짐이 과연 현실이 될 수 있을지. 새 사무실의 불이 켜지는 순간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생각했어요. 이게 새로운 시작일까? 아니면 또 다른 파국의 시작일까? 내가 정말 우리를 믿는다고? 아니면 또다시 혼자 도망칠 생각은 아닌 거야? 성재가 내뱉은 이 말은 마치 폭탄 같았는데요. 새 사무실을 구하기로 합의한 직후였지만 분위기는 전혀 화기애애하지 않았습니다. 지역은 입술을 깨물며 성재를 바라봤고 지은호는 둘 사이에 흐르는 긴장을 애써 외면하려는 듯 손에 쥔 종이컵을 꾹 움켜쥐었어요. 정보화는 잠시 말을 아꼈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로웠습니다. 지역은 애써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죠.
이번에는 안 도망쳐. 어떤 상황이 와도 끝까지 버틸 거야. 그런데 말투가 너무 단호하다 보니 오히려 불안이 더 크게 번졌습니다. 성재는 씁쓸하게 웃으며 이렇게 덧붙였어요. 버티겠다는 놈이 왜 그동안 숨어 지냈을까? 내가 너한테 묻고 싶은 건 그거야. 넌 늘 결정적인 순간에 사라졌잖아. 이 말은 지역의 가장 아픈 부분을 건드린 셈이었는데요. 파혼 이후 한 달간 숨어 지냈던 기억, 그 시간 동안 느꼈던 무력감이 그대로 되살아났습니다. 지역은 반박하고 싶었지만 목구멍이 막혀버린 듯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은호가 갑자기 성재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죠. 그만해, 성재. 내가 무슨 심정인지 알지만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지은호의 이런 반응에 성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둘 사이에 오래된 균열이 또렷하게 드러났던 거예요. 첫 번째 클라이맥스는 여기서 터졌습니다. 지역이 더는 참지 못하고 말했죠. 그래, 나 도망쳤어. 인정한다? 근데 그게 그렇게 큰 죄야? 다시 시작하겠다는데 왜 다들 과거만 들추는 건데? 순간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고 모두 말없이 지역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동시에 간절함이 뒤섞여 있었거든요. 며칠 후 본격적으로 사무실을 꾸리는 과정이 시작됐습니다. 낡은 빌딩 3층에 위치한 작은 공간이었지만 모두에게는 새로운 출발의 상징 같았어요. 지역은 벽에 붙은 낡은 페인트를 직접 긁어내며 묘한 희망을 느꼈습니다. 지은호는 치밀하게 일정표를 작성하며 효율적인 진행을 강조했고 정보와는 인테리어 자재를 확인하면서 현실적인 비용 문제를 따졌습니다. 성재는 그런 과정을 바라보며 속으로 미묘한 질투심을 느꼈습니다. 자본을 대는 건 자신인데 마치 주도권이 점점 지역 쪽으로 넘어가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러던 중 두 번째 클라이맥스가 찾아왔습니다. 예상치 못한 장면이었죠. 한밤중 사무실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는데 받자마자 들린 건 낮게 깔린 목소리였습니다. 너희 그 빌딩에서 사업 시작하지 마. 거기 얽힌 사정? 아직 모르지? 그리고는 뚝 끊겨버렸는데요. 발신 번호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처음엔 장난 전화라 생각했지만 다음날 사무실 벽틈에서 낡은 계약서와 신문 스크랩이 발견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오래전 그 빌딩에서 사업을 했다가 크게 망한 사람의 기록이었는데 거기엔 투자자 배신이라는 문구가 굵게 적혀 있었어요. 지은호는 직감적으로 찜찜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지역은 오히려 더 이를 악물었죠. 우린 다를 거야. 똑같이 무너지는 일은 없을 거야. 그런데 성재는 달랐습니다. 낡은 계약서를 보고 난 뒤 그의 표정은 묘하게 굳어졌습니다. 마치 그 안에 자신만 아는 무언가가 있는 듯 했죠. 정보와는 그 변화를 놓치지 않고 지켜봤습니다. 세 번째 클라이맥스는 여기서 폭발합니다. 정보화가 성재를 몰래 불러내 따졌습니다. 성재, 혹시 그 계약서 내용 알고 있었던 거 아니야? 내가 이 빌딩을 먼저 제안했잖아. 순간 성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침묵이 곧 대답처럼 느껴졌습니다. 정보화는 분노했지만 동시에 확신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역과 지은호에겐 당장 말하지 않고 혼자 의심을 품기로 했습니다. 그 결정이 곧 더 큰 불씨가 될 거라는 걸 그녀 자신도 알지 못한 채 말이죠. 며칠 후 사무실 인테리어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드디어 사업 아이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지역은 새로운 앱 개발 아이디어를 꺼냈고 정보화는 시장 조사를 근거로 현실 가능성을 뒷받침했습니다. 지은호는 꼼꼼히 위험 요소를 짚었고 성재는 자금 규모를 계산했습니다. 겉으로는 네 사람이 다시 호흡을 맞추는 듯 보였지만 내면에는 여전히 의심과 불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 네 번째 클라이맥스가 다가옵니다. 모두가 떠난 늦은 밤 성재 혼자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서랍 속에서 낡은 서류철을 꺼내더니 한 장을 꺼내 들었는데요. 거기엔 과거 그 빌딩에서 망한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 이름 아래 작은 메모가 덧붙어 있었습니다. 배신자는 결국 가까운 사람이다. 성재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보다가 서류를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을 했죠. 이번에는 내가 배신자가 되지 않을 거야. 하지만 누군가는 무너져야 해. 그 순간 사무실 문틈 사이로 지은호의 그림자가 비쳤습니다. 그녀는 성재의 행동을 모두 보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천천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지은호의 마음속엔 혼란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지역을 지키고 싶지만 성재의 진짜 속내를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오지 않았거든요. 정말 내가 나를 이렇게까지 무너뜨릴 줄은 몰랐어. 지역이 떨리는 목소리로 내뱉은 그 말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깊은 배신의 상처가 섞여 있었는데요. 문제는 그 배신의 화살이 겨누고 있는 상대가 누구인지 아직 아무도 확신할 수 없다는 점이었어요. 사무실을 새롭게 꾸려가던 지역은 점차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리고 있었어요. 시작은 단순한 투자 갈등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사업 아이디어가 외부에 새어나가고 협력하려던 업체가 돌연 계약을 취소하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지역은 처음엔 우연이라고 넘겼는데 사건이 거듭될수록 누군가 의도적으로 판을 흔들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죠.
그때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성재였어요. 성재는 날카로운 직감과 추진력을 가진 인물이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기도 했거든요. 지혁은 속으로 혹시 성재가 나를 견제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을 품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의심을 품으면서도 성재 없이는 재창업이 불가능하다는 현실이었어요. 한편 지은호는 갈수록 혼란스러웠습니다. 지역을 향한 마음을 감추려 노력하고 있었는데 사업 파트너로서 곁에 있다 보니 그의 불안과 분노를 누구보다 가까이서 느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성재 역시 지은호를 향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었죠? 처음엔 단순한 호의인 줄 알았는데 점점 더 노골적인 태도로 바뀌어갔습니다. 지은호 씨, 솔직히 말해요. 지역이랑 같이 있는 게 진짜로 맞는 선택일까요? 성재가 던진 이 말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은밀한 권력 제안처럼 들렸습니다. 여기에 정보화가 개입하면서 갈등은 폭발 직전으로 치달았는데요. 정보화는 누구보다 현실적이고 계산적인 성격이라 사무실의 구조조정과 투자 협상 과정에서 철저히 이익을 따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정보화의 결정이 유난히 성재에게 유리하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지역은 문득 혹시 정보화와 성재가 뒤에서 손을 잡은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을 품게 되었죠. 갈등의 불씨는 생각보다 빨리 불길로 번졌습니다. 어느 날 지역이 준비하던 핵심 기획안이 경쟁업체에 그대로 흘러들어간 사건이 터졌거든요. 그 회사는 성재가 과거에 얽혀있던 인물과 깊게 연결된 곳이었어요. 지역은 성재를 강하게 몰아붙였습니다. 설마 내가 아니라고 말하지는 않겠지? 성재는 태연한 얼굴로 웃으면서 의심이 그렇게 편하다면 그렇게 믿어. 하지만 진짜 적이 누군지는 곧 알게 될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 말투에는 도발과 자신감이 동시에 섞여 있었는데 오히려 지역의 의심을 더 짙게 만들었죠? 하지만 반전은 그 다음에 찾아왔습니다. 지은호가 우연히 확보한 이메일 기록 속에는 성재의 흔적 대신 정보화의 이름이 명확히 드러나 있었거든요. 모든 기밀이 성재를 거치지 않고 정보화의 계정을 통해 흘러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지은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평소 차갑고 합리적인 모습 뒤에 감춰진 정보화의 계산은 상상 이상이었어요. 지은호가 이 사실을 지역에게 알리려 했을 때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성재가 먼저 지역을 찾아와 정보화를 믿지 마. 지금 내 옆에 있는 건 나보다도 위험한 사람일 수 있어. 라고 경고했거든요. 지역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성재를 믿자니 그간의 의심이 발목을 잡고 정보화를 믿자니 명백한 증거가 발목을 잡았던 거예요. 이때 지은호의 내적 갈등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지역에게 모든 걸 말하면 정보화와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고 사무실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침묵하면 지역이 더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불안이 괴롭혔습니다. 결국 지은호는 밤늦게 지역을 찾아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지역 씨, 사실 내가 본 증거가 있어요. 성재가 아니라 정보화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확실히 드러내면 우린 당장 이 사무실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 순간 지역의 얼굴은 얼어붙었는데 단순히 배신의 충격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지역은 이미 오래전부터 정보화가 자신을 견제하는 듯한 낌새를 눈치채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노골적인 배신일 줄은 몰랐던 거죠. 한편 정보화는 이미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이 태연했습니다. 그녀는 지역과 지은호 앞에서 배신? 그게 배신이라면 당신들이 날 외면했던 지난 몇 년은 뭐였죠? 라고 차갑게 웃어버렸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변명이 아니라 억눌려왔던 감정과 오래된 상처의 폭발처럼 들렸어요. 갈등은 이제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 싸움이 아니라 사무실의 주도권을 누가 가져가느냐의 문제로 옮겨갔습니다. 성재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신에게 힘을 실어달라며 지역을 압박했고 정보화는 차갑게 계약 조건을 들이밀며 협박에 가까운 제안을 했습니다. 지은호는 양쪽 모두를 막으려 했지만 결국 선택의 순간은 피할 수 없었죠. 그리고 마지막 지역이 내뱉은 한마디는 모두를 긴장시켰습니다. 좋아, 이제 판을 다시 짜자. 하지만 이번에는 누가 내 편이고 누가 내 적인지 끝까지 지켜볼 거야. 그 말과 함께 네 사람의 관계는 걷잡을 수 없는 권력 다툼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누구도 모르는 사실이 있었는데요. 이 모든 싸움 뒤에는 네 사람 모두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진짜 설계자가 숨어 있었다는 겁니다.